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치킨 얘기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저는 네. 지난주에 본 게임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삼겹살. 예, 예. 저는 치킨도 좋아하지만 삼겹살도 좋아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 뭐 그냥 치킨 얘기로 먼저 갈까요? 아니면 삼겹살 얘기 좀 하실 거 있으세요? 삼겹살 사실 저번 주에 아예 안 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맛만 봤죠. 네, 예, 예. 그냥 돼지고기 정도 들어갔다가 삼겹살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치킨과 더불어 또 다른 국민 음식인 삼겹살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겁니까? 일단 삼겹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요? 그 원래 돼지고기 부위를 이야기할 때 예.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부위를 뭐 어디 책에 적거나 그러면 두 종류로만 나눕니다. 그냥 살코기, 지방. 아, 그렇게. 근데 그 말은 네. 안 먹었다는 소리예요. 많이.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돼지들 자꾸 뒤에 고기자가 붙는데 네. 돼지 같은 경우에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돼지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돼지도 아니에요. 네.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네, 강아지만한 네. 돼지거든요. 살이 별로 없는데 이 돼지를 키우기 위해 먹여야 되는 거는 또 많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안 먹어요. 네. 그래서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돼지라고 하는 갈비 정도는 있습니다. 갈비. 그런데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1900, 네. 20년대 30년대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드디어 처음으로 삼겹살과 비슷한 단어가 나오기는 해요. 예. 그게 새겹살입니다. 새겹살. 새겹살. 아마 요때부터 삼겹살로 불릴 수 있는 부위를 먹었을 거는 같지만 네. 지금 우리처럼 구워 먹진 않습니다. 이때는 보통 편육으로 해 먹었고요. 예. 삼겹살 그럼 구이가 언제냐? 아주 논쟁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탕방에서 먹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예. 그리고 70년대 때부터 먹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아니다. 그때도 너무 빠르다. 80년대부터 넘어갔을 때 강남에서부터 출발한 거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야, 역사가 좀 깊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80년대까지 얘기가 나온다. 네. 와.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최초의 그런 삼겹살 구이집이 어디냐라고 해서 보면 네. 70년대 중반에 을지로에 먼저 생기기는 해요. 그게 최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먹었었던 삼겹살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때를 쭉 찾아가다 보면은 70년대 중반에 을지로에서 시작했었던 삼겹살 구이는 여기에서 주로 삼겹살을 먹는 사람들은 회사원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야금야금 회사원들이 조금 먹기 시작했었던 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건 1980년대 강남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에 강남에 아마 좀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개성집이라는 삼겹살집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사들을 쭉 찾아 올라가면 이게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되냐. 이 82년이 넘어가면 이 그 강남 지역의 이 개성집이 24시간 운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누가 오고 가냐면 연예인들이 오고 갑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밤무대 서는 연예인들이랑 악단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입소문을 내서 7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을지로의 회사원 문화랑 80년대부터 시작되는 밤새 놀고 먹었었던 그 사람들이 먹던 그 유흥의 문화랑 합쳐지면서 예. 80년대 중반 이후에 좀 확장되는 모양새? 요렇게 연결되는 게 아마 삼겹살의 유행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삼겹살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붐을 일으켰던 주체들은 뭐 직장인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섞인 거죠. 을지로의 회사원 문화.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있었던 유흥의 문화. 그 유흥 주체도 직장인들 아닌가? 대학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직장인들이 먹었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먹으면서 이거는 사실 요즘에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예인들이 가면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에게 사인 한번 하고 가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 방송 나가서 거기 맛이 떠더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유명해지죠. 유명해지잖아요. 네. 이때도 이게 조금이 아니라 조금 큰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유흥업소들 가서 공연하고 네.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네. 그거 끝나고 춤추고 노래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네. 어디 가서 삼겹살 하나 또 구워 먹었군요. 그렇죠. 그게 유행이 되고 인기가 얻고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이 개성집이라고 하는 예. 80년에 만들어진 이 삼겹살집의 주인분이 인터뷰했었던 기사들이 쫙 나오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땐 거기서부터 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을지로 해사원 문화랑 이게 합쳐지면서 이게 쫙 하고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간 것은 아닐까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고는 추측하기가 힘든 게 그 전에는 진짜 삼겹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이게 제가 생각하기보다 진짜 역사가 최근 일이었군요.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삼겹살을 선호하는 큰 문화가 생기면 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민족은 돼지고기 원래 잘 안 먹어서 부위 구분도 잘 안 돼 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짜 한국 사람들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일단 그 수급이 여러 번 이 삼겹살에 여러 번의 위기가 닥치거든요. 예. 첫 번째 얘기는 IMF 때문에 위기가 닥쳐요. 그렇겠죠. 고기가 좀 먹기가 힘들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경제가 갑자기 네. 성장을 멈춘 거니까. 근데 이때 그 위기를 싼 가격으로 좀 극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냐면 이게 아마 그 90년대 중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게 뭐냐면 원래는 그 회사 카드로 소고기를 드셨대요. 예전에 그랬죠. 회식을 하면. 예. 그런데 97년에 IMF 이후에 기사들을 찾아보면 예. 이제 더 이상 회식을 네. 소고기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애환과 애환 이런 것들을 엄청 기사화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럼 그게 뭘로 대체되냐면 돼지고기로 대체됩니다. 삼겹살로. 그게 이제 삼겹살로 대체돼서 회식 문화를 이끄는 주축이 삼겹살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걸로 극복을 합니다. 일단 1차 위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구제역이랑 뭐 이런 것들로 한번 위기들이 한 번씩 닥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극복을 하는 건 수입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삼겹살 부위는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돼지고기 어떤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 이겨냅니다. 지금도 삼겹살 부위 같은 거 쭉쭉 보고 그 마트에 한번 가시면 나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요. 에피소드인데 벨기에 출장을 갔는데 벨기에 삼겹살. 예, 벨기에 그 정육점 같은 곳에서 네. 넌 어디서 왔니?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니네는 왜 그 부위를 그렇게 잘라서 먹는 걸 좋아하냐 하면서 정말 특이하게 마트에 가시면 예. 칠레산, 예. 캐나다산, 예. 스페인, 벨기에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수급을 해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위기를 계속적으로 저희는 극복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계 삼겹살 교역이 중심지가 돼버렸군요. 자, 그런데 삼겹살은 그냥 삼겹살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소주죠. 네네. 맥주가 아니라 소주입니다. 네. 어쩌다 맥주는 이제 치맥, 그 폭탄 그쵸. 섞어서 마시는 건데 이것도 같이 대중화가 그때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성측 사장님 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밤무대 섰던 연예인분들이나 악단들이 이렇게 오면은 네. 먹고 뻗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소주 먹고 뻗었다는 거예요. 네. 삼겹살에 소주 먹고. 네. 근데 그거는 을지로에 7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삼겹살집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소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주가 아니에요. 도수가 세죠. 25도 이상이었거든요. 70년대면 35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안동소주 느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이때 70년대 중반까지는 저희가 야근을 하더라도 네. 10시 이후까지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는 통행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9시에 퇴근하면 1시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마셔야죠. 삼겹살 빨리 그냥 굽고 네. 소주 한 병 딱 글라스에 따라서 먹고 소주 글라스. 가서
딱 뻗는. 네. 이게 이제 회식 문화로 네.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회식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네네. 치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분위기상에선 삼겹살이 대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우리들의 대표 음식은 치맥도 됐고 치킨이 됐어요. 네. 이 치킨은 언제부터 대중화된 거예요? 치킨도 대중화된 지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닭고기도 많이 안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지금 이게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치킨을 빅데이터로 SNS에 검색을 해보면 행복이랑 연결이 된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치킨은 한국 사람들한테 곧 행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야, 치맥 먹으러 가자. 치맥 먹을까? 아니면 오늘 치킨을 하나 더 뜯을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치킨과 연관 검색어가 행복이라는 거.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너무 좀 신기한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래되지 않았고 이게 한국에 일단 닭고기가 들어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단 그 닭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한반도 땅에는 식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닭을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오래전으로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닭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나라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어디죠? 신라. 신라 왜요? 신라 그 시조들 어디서 태어났죠? 알에서 태어났다고요? 그게 닭 알에서 태어났거든요. 계란에서 태어났거든요. 계란에서. 뭐 기말지,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이 다 한자들을 타고 올라가면 닭개자입니다. 닭개자. 그래서 그 신라는 닭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그리고 그 중국의 통일왕조들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그 조공책봉을 저희가 이제 하면 그 관계를 맺으면 책봉을 주잖아요. 그럼 계림주 대도독 이런 식으로 줍니다. 계림이라고 하는 게 그 닭개자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신라는 닭이랑 연결된 나라라고 하는 느낌이 그 한자 표현상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화나 설화 같은 데들도 보면 닭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 참 특이하네요. 신라나 이쪽 삼국시대 이쪽 지역은 다 뭐 흉노, 선비 예전에 또 타고 올라가면 그쪽과 관계가 이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닭과 그렇게 관계가 있네요. 왜 그런 식으로 됐는지를 뭐 일단 제 주전공도 아니거니와 그거는 사료적으로 남아 있는 걸로 타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텐데 닭을 신성시했고 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최근에는 이제 학설이 두 개로 나뉘기는 합니다. 그 동네, 그 경주 인근의 동네들을 보면은 그 무덤에도 닭이랑 같이 묻은 것들도 발견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조금 학설이 나뉘는 게 이게 닭인지 꿩인지가 좀 헷갈려요. 이게 DNA를 검사를 해보면 이 두 개가 굉장히 섞여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 두 개는 구분하기도 쉽지도 않거니와. 근데 제가 왜 굳이 꿩 얘기를 하냐면 이 꿩이랑 닭이 같이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닭보다는 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혹시 속담 중에 그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은 꿩이 없을 때 닭을 사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닭보다는 어느 순간 꿩이라고 하는 요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친숙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닭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느냐? 아마도 먹는데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면 어디다 활용해요? 달걀을 주로 얻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데 이거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농가 하나당 닭을 키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2마리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거의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탉 한 마리 정도에 그냥 그 계란이 있으면 그 정도 먹는 정도지. 그다음에 그러다가 닭이 나이 들어서 죽는다. 그러면 먹는 게 닭고기예요. 그게 아니면 수탉 정도를 그 왕실에서 귀하게 먹거나 요렇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조류를 통해서 하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꿩입니다. 예를 들어 뭐 평양냉면이나 맞아요. 꿩고기. 육수를 낼 때 만두 안에 들어가는 조류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꿩고기입니다. 네. 닭고기를 넣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닭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긴 한 게 네. 닭을 키우려면 사료로 곡물을 줘야 되는데 네. 우리도 먹을 게 없는 곡물을 맞습니다. 닭을 줄 수는 없으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꿩은 사육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기로 먹는 걸 더 즐긴 거 이렇게 봐도 되나요? 사냥입니다. 사냥. 네. 사육을 해서 먹는 꿩이 있지는 않았던 네. 거고요. 보통 사냥을 해서 먹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때까지 그 전근대 시절에 이 땅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육고기라고 하는 건 효율이 맞아야 돼요. 예. 활용 가치가 있거나 소처럼 예. 그게 아니면 닭처럼 닭 그 계란이라도 나와가지고 뭐 하던 거 그러면 이제 맞춰야죠.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하는 곡식에 비해 네.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를 예. 했을 때 최대로 농가 하나당 기를 수 있는 게 닭 암탉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였었던 거 같고 예. 의미 없는 수탉은 나오면 땡큐 하고 먹거나 예. 요 정도였었던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닭 요리도 우리가 보편화되려면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뒤부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언제부터인가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보통 요때 무렵부터는 공장제 사육이라고 하는 게 정도 들어가고요. 물론 늘 제가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조선인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네. 여기서 키워서 일본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컸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양계장이라고 하는 그 공장제 가축으로서의 그 느낌은 만들어지고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수탉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조선 안에서도 이 수탉을 활용한 그 이제 음식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는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야 오늘 제 상식이 많이 깨지네요. 삼겹살도 그렇고 네. 닭 요리도 그렇고 전통 음식이죠. 이제는 전통 음식인데 이제는 전통이 됐는데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삼계탕은 네. 적어도 통일신라나 고려시대나 이때부터 네. 왕실들이 네. 여름에 허기지거나 보양할 때 그때부터 먹었던 음식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수탉을 활용한 왕실 요리 중에 엇비슷한 게 있기는 해요.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하고 그 수탉 안에를 내장을 비워내 가지고 뭐 끓인다. 요 정도는 있는데 예. 이게 삼계탕으로 연결이 되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곧 우리가 먹는 삼계탕의 원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먹는 삼계탕의 원조라고 한다면 아마도 1920년대부터 먹기 시작했었던 영계탕이라고 하는 이름의 보양식이랑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삼계탕의 직접적인 바로 전신도 1920년대. 네. 이때는 이제 사암을 넣기는 너무 비싸니까 예. 인삼 가루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예. 여름 보양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게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신문기사나 요리법 책 이런 데 조금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요게 아마도 삼겹살의 원조격이지 않을까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치킨 네. 이거는 도대체 언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일단 치킨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도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네. 일단 치킨의 시작이 어디냐?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은 네. 우리가 원조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의 흑인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음식이라는 것에 원조를 따지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참 없거든요. 네. 뭐 그러면은 이제 튀김 음식은 어디서 왔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보통 그렇게 완전 오리지널의 어떤 그런 거를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음식의 원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요? 이제 그 원형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제 말이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닭고기를 튀겨서 무엇인가를 해먹기 시작했던 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로 연결이 되고 그게 나중에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던 사람들이 먹다가 미국의 흑인 문화랑 이게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 미국식 튀김에 그러면은 뭔가 특징이라는 게 있어야. 예. 그래, 니네들이 치킨의 원조지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튀길 때 향신료를 넣는 거는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아, 겉에 이렇게 뭐 이렇게 파우더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 아. 그게 아마도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흑인들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먹던 음식 문화, 네. 향신료로 강하게 치는 거. 네. 그게 스코틀랜드에서 닭튀김 그 음식이랑 합쳐지면서 이게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으로 이제 막 좀 발전이 됐고,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이제 KFC랑도 이렇게 쭉 연결이 이어지는. 되는데 이 문화가 아마도 추측입니다. 네. 아마도 한국에 넘어올 때는 미군 부대 중심으로 출발했을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네. 한국에서 먼저 닭을 튀기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은 아니에요. 그렇죠. 통닭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향신료로 또 들어가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미군 부대에서 영향을 받은 게 맞아? 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뭔가 출발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미군 부대 근처에서 먹었었던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의 문화도 들어왔던 것 같고요. 네. 1960년대서부터 시장 통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기 시작을 했었던 게 명동의 영양센터. 알죠. 전기구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고요. 예. 체인점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요때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때 광고 문구들을 보면 대충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보통 크리스마스 때 먹어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먹거나 아니면 부유층, 네. 조금 돈 있는 집이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뭔가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으로 70년대 초중반에 이게 유행처럼 번져나가고요. 네. 영양센터에 아류작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그런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치킨은 배달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저도 이 시기에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그 영양센터 같은 그런 회사들 옆에 지나가다 보면 창 바깥에서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야 노릿노릿하게 그리고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 월급날에 그 전기통닭 하나 사오시면 그렇죠. 야 이게 진짜 그래서 닭은 행복이라니까요. 이때부터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이때부터 행복한 날 먹는 음식.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소풍, 그다음에 아버지가 퇴근할 때 이런 느낌으로 치킨은 행복한 추억과 기억을 간직하면서 대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유층 음식이고 귀한 음식이니. 그렇죠. 통닭을 오늘 우리 집에서 먹는다? 행복하죠. 야, 우리 부자 된 거야? 그렇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통닭 형태에서 치킨이 퍼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좀 더 뒤로 가야 되는 건가요? 80년대 넘어가야 8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전기구에서 튀김으로 제조 방식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때에 아마 이제 교수님보다 조금 앞선 세대가 이 문화랑 좀 만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대학 문화에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를 먹는 문화가 약간 아까 전에 이게 약간 고급 음식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엘리트가 되었고 그러면서 물론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이제 학생 운동권에서는 이 문화를 비판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이제 대학 문화의 하나로 치킨에 맥주를 먹는 약간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문화가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대중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치킨에 맥주 먹는 거 대중화되는 건 2002년입니다. 월드컵. 참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야식 문화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주류 문화 그리고 육식 문화도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는 걸 오늘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